147페이지 개발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허가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절차가 좀 있는데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아까 여기 여기서 제가 이제 예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축축 기억하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기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이 사업 시행자 의견도 들어라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안 듣습니다. 주민 의견은 안 듣고 이제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어디든 가능하다고 했죠? 자, 조건부 허가. 이때는 의견 드려야 돼요. 누구? 허가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여기 진입도로 개설해주면 허가해줄게. 주차장 설치하면 허가해줄게. 조건을 붙였어요. 근데 먹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사람 의견을 드려야 되고, 이 사람에게 먹튀 있을지 모르니까 뭘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이행보증금. 보증금 이렇게 말하대.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지방공단이다, 공기업이다 이럴 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다 써먹는다 그랬죠? 또 오늘 그때 강의를 안 들어서 무슨 말인가 싶으면 또 해당 파트에 또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하는데, 조건을 붙일 때 예치하게 하는데, 공기업이라든가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숫자는 나중에 외우겠고요. 이행보증 얼마인가 하는 것은 말하겠습니다. 이때 조건을 붙이는데 그 조건이 너무 지나쳐서 나의 개발 이익보다 더 얘가 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은 들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여기 주변 주민들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옆에 건축물 건축할 때 여러분한테 의견 제시하라고 들은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안 됐습니다. 이제 규모가 클 때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지, 아주 개별적인 지역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작년에 나온 데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해서 딱 말하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다 해당 진도 나가고 나서 한번 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네.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또는 지방공단 하는 것들은 지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견 듣는 거 누구 의견을 듣는다고요? 사업시행자.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는 분들 많은데, 그 이웃 주민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 그 옆집 사람이 사는 개. 그 개가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주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개들이? 개는 주민의 말 안 들어요. 주민 의견 안 들어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딱 해결이 다 됐었는데, 물론 작년에 그걸로 딱 답이 나왔어요.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되는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있거든요. 개는 주민 말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있는데 개도 안 들었었어요. 개가 3마리가 있는데 안 듣는다 이랬는데 너무 좋았거든, 강의하기가. 개 3마리가 다 안 들었어요. 여기 개 3마리가 나와 이제 오늘 안 들었는데, 이제 개도 자꾸 친해지다 보면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다 하는 말이 작년에 8월 20일 날 생겨서 이제 강의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안 듣고 좀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가 안 들어요. 근데 작년에 딱 단일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단일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올해는 절로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회원가치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허가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역은 얼마, 상업지역은 얼마 하는 허가 기준 면적이 있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성장 관리 방안도 특별사항 군수가 수립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앞에 있는 말 몰라도 돼요.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주변 경과를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기반시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 다 조건이에요. 그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전에 이제 되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시험에서.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해가지고 이 5개를 다 냈어요. 근데 주변 자연환경 관련해서는 지문도 굉장히 길어요, 문장이. 답이 5번 5개였어요. 아마 이걸 찾은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여기 이제 4번 같은 4, 5 같은 건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 지문이. 저도 지문 완벽하게는 못 외워요.
5개가 맞다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맞는 걸 알아야 돼요. 틀린 거 몇 개냐는 것은 틀린 부분만 딱 찍어내면 찾을 수 있는데 맞는 거 찾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5개인데. 더군다나 5개가 있지만 야 5개는 아닐 텐데 여기 뭔가 하나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뭐 호소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호소가 뭐야? 왜 호소가 있지? 이거 틀렸나 보다. 4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많다. 정답이 떨어질 거예요. 이제. 물론 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전부가 답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뭐 결코 20%가 많이 높진 않아요. 뭐 20%는 좀 넘는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고 공부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나오진 않을 거고 얘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 면적.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겠어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요 허가 기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돼요. 미만인데 제가 그냥 1만까지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1만 미만이니까 1만 안 되고 1만 미만까지라는 건데 또 그것도 뭐 5차까지 반영하면 1만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제가 그냥 1만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곱미터는 이하 미만 안 따지거든요. 딱 농지법 한 군데만 제가 말할 거고. 또 이제 공업지역, 자 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을 건축하는 거나 공장을 짓는 거나 여기가 더 넓어야 되겠죠. 그죠? 공업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됩니다. 녹지지역은요, 녹지역은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이게 보전녹지 이것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면 손가락을 5개를 내야 돼요.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제 관리적은 보전관리인데 거의 걔는 그냥 3만입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적은 손가락이 몇 개요? 가위바위보 5개. 5,000이 5,000. 그리고 공업관리 농림은 얼마요? 3만. 공업관리 농림은 3만.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 자생, 뭐, 어쨌든 모음이 다 자음이 똑같죠? 지읒. 그래서 주상, 자생 똑같아요. 얼마? 1만. 가위바위보 얼마? 보전녹지는 5천. 그리고 공장은 좀 커야 되니까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농림지역하고 주거상업지역, 상업지역하고 어디서 일을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디가 더 바빠요? 상업지역. 요거는 밤새 이거 일하잖아요. 밤새. 요즘 배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밤새 일하죠. 이거는 해 떨어지면 놀거든요. 이거는 해 떨어져도 막 일해요. 좀 이따 나오는데 우리나라 뭐 야경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하니까 야근을 많이 해서 조명 때문에 아름답대요. 그래서 여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밤새 일을 해요. 일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주거적 상업적 얼마요? 1만. 요거는 이제 도시락법에 또 써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워보자고요.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하면 다른 데는 얼마야? 3만이에요. 3만. 그리고 가위바위보는 5천이고 가위바위보는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 가위바위보 5천이 5천. 그리고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 그래서 이제 주거 상업이 해결되면 주상 자생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1만이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공간농 쓰지 말고 이제 체크를 여러분들 오늘 체크하는 것은 1만 주거라는 상업지 얘만 외우세요. 주거라고 얘만 외워요. 그럼 나는 떠올라 이제 다 외우면요. 막 헷갈려요. 또 이제 책 덮으면 헷갈리잖아요. 1만 주거라는 상업지역도 다음 시간 되면 또 까먹을 텐데 다음 시간 뭐야 여기 가면 또 까먹을 건데 이걸 다 외우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자. 자, 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허가 기준은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정하는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 그랬죠? 얼마? 1만 미만. 그럼 이제 주거 상업이 해결되고 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발음상 주상 자생 해가지고 이제 주상부터 해결해 놓으세요. 사극을 많이 보는 분들은 주상전하 1인만 섬기자 이렇게 해도 돼요. 주상전하가 임금이잖아요. 한 명만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얼마예요? 이제 책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3만. 보전 녹지는요? 5천. 자연환경 보전이죠. 5천. 그러니까 1만 죽어라는 상업지역. 얘만 정확히 하자, 이거. 어떤 낯선 곳에 가서 지리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옆에서 살살 추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기기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너무 당연하고요. 다음 페이지. 도시군과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전에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안 물어봐요. 이제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요령 있잖아요. 적합할 것,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리고 4번 같은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나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주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거 뭐 몇 번, 1000번 읽는다 외워지겠어요? 이거 연구할 것도 아닌데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조화를 이룰 것, 뭐 이런 놓고 넘어가는 거지.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시설 있어야 되겠고요. 외과로 2번.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 줄 있죠? 주민들 의견을 드려야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된다. 시행자 의견 여기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허가 기준, 자 여기에 네. 이러한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를요 고지고대로 적용되는 곳이 있고 또 이것이 좀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강화되는 곳도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시가화 용도라는 게 있어요. 시가화는 뭐예요? 시가지를 만드는 거.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녹지는 안 들어가니까 도시지역 그러면 안 되겠죠? 녹지는 시가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보용도라는 게 있어요. 유보용도. 유보는 무엇으로 쓸지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어요. 보전용도라는 게 있어요. 보전용도는 개발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전용도는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이란 말 들어갔으니까 보전용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 생산녹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데는 보전용도 지역입니다. 유보용도 지역은 얘하고 얘 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듣다 보면 알아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런 것들은 필기에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유보용도, 자, 주거, 상업, 공업이 아닌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무슨 관리? 계획 관리. 녹지 중에 무슨 녹지? 자연 녹지잖아. 그래서 계획 관리적이나 자연 녹지죠. 자연스럽게 웅덩이 같은 거 있다고 했죠,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 이거 개발 여기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게 유보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허가를 할 때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 여기 있는 허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반시설이라든가 뭐 적합할 거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될 수도 있어요. 시가를 하면 되죠.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보용도는, 유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쓸 수도 있고 저리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기준이 강화, 완화될 수 있는 것이 무슨 용도? 유보용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용할 때도 뭐 용돈 같은 것도 유보, 다른 거에 대해서 보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프게 써도 되고 여기란 데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는 게 유보용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관리 지역이 있어요. 생산 뭐요? 관리죠. 여기가 이제 이 2가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정리가 될 거고 듣다 보면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생산하는데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뭐예요? 유보용도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용적을 관리해서 얘가 100이고 얘가 80인데 이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부조항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근데 얘가 100이라는 것보다 얘가 유보용도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2개를 봤는데 이해를 했다 그러면 제가 뭐 외울 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간다 하니까 그러면 생계가 막막하면 이리저리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놀러 다니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거든요. 생계 자유 외우기 다 외우는데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얘만 잘 키워야 얘만. 어차피 얘가 포인트. 얘네들은 이해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계획관리나 자연 녹지는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용도예요? 유보용도. 근데 이제 거기에 다 하나 붙는 게 어디예요? 생산관리. 그러니까 관리적이
녹지지역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더 열려 있거든요. 계획관리 40이고 얘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건폐율도. 그죠? 근데 용적률에서 얘가 100이고 얘가 80이라는 것이 좀 매치가 좀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공부한다. 얘 공부해야 돼. 자, 유보용도 무슨 지역? 생산 관리적. 그러니까 생계자유 하면 생이 뭐예요? 생산 관리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할 때 뭐 녹지, 관리, 녹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안 해요. 외울 때도 항상 순서 입각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해야죠. 생계 자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계획 관리니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생산 관리 그렇게 해보고. 그렇죠. 이제 하나만 외우세요. 유보용도 지역 뭐요? 생산 관리죠. 얘만 외워보는 거야 이제. 그럼 다른 건 다 떠오를 수 있어 이제. 시가용도는 어디요? 주거, 상업, 공업죠. 보전용도는 보전 이런 것도 있는 것. 독림지역 같은데. 그리고 생산, 여기가 생산 관리니까 여기 생산 녹지. 여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개 뭐가 있어요? 무슨 녹지? 계획 관리.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자, 이게 여기가 유보용도 지역입니다. 이게 여기는 허가 기준이 강화될 수 있고, 여기는 허가 기준을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개발이 많이 안 됐겠죠. 개발이 많이 안 됐겠죠. 근데 그 주변에 뭐 대규모 시청이 옮겨온다든가, 또 큰 도로가 뚫려가지고 서울하고 아주 가깝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KTX 역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한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는 허용되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창고 옆에, 축사 옆에, 묘지 옆에 주택이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막 슈퍼마켓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물건 사러 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수립할 수 있어요. 성장 관리 방안. 얘네들은 시가화 용도는 성인이라고 치면 청소년 그리고 유소년이에요. 유아들이에요. 유아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시가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때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뭘 수립해야?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클 것인가 계획이니까 성인 대상으로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청소년, 성인은 다 컸고, 시간이가 됐고, 성인 아닌 청소년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용도 지역에 유보 용도 지역이나 보전 용도 지역에 대해 뭘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앞에서 공부한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의한 건축물 건축이 아니고 이것에 따른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럼 성장관리방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또 뭐? 건폐율, 또 용적률,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앞으로 뭐가 있어요? 높이는 좀 이따 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기반시설. 필수잖아요. 개발이 앞으로 시가화가 진행될 것 같아서 이거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건축선 이런 것들은 임의적인 사항이고, 건축물 형태, 배치 이런 것들. 높이도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높이는 임의적인 사항. 그래서 다른 데는 용건, 용이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는 용건, 용기 바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요, 높아봐야 4층 이하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데보다 적어요, 굉장히. 규제 어차피 안 해도 어차피 본래 그런 높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게 뭔가 잔잔하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할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입지계 최소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보다 그런 데는 막 시내 한복판 이런 데도 형성될 수 있거든요.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내 한복판이죠? 시내 한복판 아니잖아요. 지금 유보용도나 보전용도니까. 그래서 여기 허용되더라도 건축물이 낮아요. 다. 그러니까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게 꼭 규제할 필요가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어느 곳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계 최소구역은 시내가 한복판 같은 데 있으니까 높이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높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의장사. 청소년이나 유아에게 너 높이 170까지 커, 180까지 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걔네들을 무한정 클 수도 있어요. 170까지 80까지 커 그랬더니 얘가 190 되니까 잘라내고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높이는 뭐예요? 임의적인 이상, 임의적인 이상.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보다 여기는 어차피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무슨 지역이니까? 유보용도나 보전용도 지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용건, 용기 이렇게 또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면은 요거 대상이라는 것 나올 수 있고요. 이미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앞에 말을 붙여놔요. 무분별한 시가화가, 무분별한 개발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 군수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틀렸어요. 앞뒤말 붙은 거 다 필요 없죠. 요거 아니잖아요, 대상이. 그죠? 요거 대상. 그거 말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자, 이제 성장 관리 방안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를 포함하여 군수가 수립해야 된다. 아니죠?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높이는. 여기는 높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선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건축선 나올 수 있지만 높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제 이렇다. 높이 이거 기억하시고 성장관리 방안이었습니다. 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허가 기준 예를 들어서 한번 시가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해서 본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거 거기는 몰라도 돼요. 틀리게 안 해요.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유보 용도는 생계, 자유 이렇게 하기로 했죠.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하나만 여러분 이제 또 하나만 딱 빼서 뭘 기억하라고 했죠? 생산관리만 잘 받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걔만 빼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3, 4월, 5월, 6월, 7월, 8월에는 이거 물어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다 읽으면요 바로 잘 안 나와요. 계속 까먹고. 여기는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보전 용도는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이 아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다 이랬는데 5,000 해달라고 하니까 안 돼. 여기는 특히 부할 필요가 있어서 3,000만 해줄게. 이렇게 강화해서 깎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심의를 통해 허가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전, 그리고 농림지역이나 생산녹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 용도를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유보 용도만 딱 생산관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혹시 보전 용도 물어봤다 손치더라도 둘 다 공부하면 둘 다 헷갈려서 나중에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은 거기 동그라미 2번부터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군수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부한 주의, 협심 다 해야 돼요. 주의, 협심, 주는 주민 의견도 듣고 의는 의회 의견도 듣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용도 지역을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바꾸는 거. 그러니까 본래 용도 지역을 결정할 때의 절차가 거의 준해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정할 때 주의, 협심 다 했잖아요. 여기도 주의, 협심. 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뭐만 안 들어요. 개가 3마리가 안 들었는데 지금 이제 2마리가 안 듣고 1마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 아닌 건 다 들어요. 개 아닌 건 다 들어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개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범도시 정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개 아니잖아요. 개만 안 들어요. 개만. 개 3마리가 다 안 들었는데 지금 2마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 이렇게도 주의, 협심도 이렇게도 하고 얘는 개가 아니니까 주민 의견 듣는다 이렇게도 정리하시면 안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주민의견, 의회의견, 협의, 심의 거친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은 뭐 볼 것도 없고 이제 어디나 적용되는 말이니까 고시열람도 체크 안 하겠습니다. 늘상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 성장관리 방안 대상 지역 하는 말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무슨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있어요? 유보용도 지역이나 보전용도 지역. 특별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1, 2, 3, 4, 3, 9, 3화 보는데 3월에는 안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1. 줄 긋지 말라는 말이에요.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보용도 보전용도 지역 또는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정되는 보전용도 유보용도 지역.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화가 예상된다 이런 말 볼 것도 없어요. 주거, 상업, 공업이 아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의 사항의 다음에 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호, 2호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항상 성장 뭔가 개발이 되고 사람이 모인다 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 이것이 있어야 된다. 높이는 필수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밑에 그래서 3번에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이런 것들은 이제 임의적인 상황입니다. 필수가 아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허가 절차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허가권자의 처분에서 특별상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뭐 숫자는 나중에 뭐 체크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너무 복잡해서 버리는 거고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 농지에 내가 건축 허가를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되거든요. 20일 이내. 여기 15일 이내에 우리 허가라고 했죠? 그럼 협의 기간은 여기에 협의 기간이 빼고 15일을 했어요? 그 집어넣고 15일이에요. 빼고겠죠?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협의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간 20일이에요. 근데 15일 안에 허가를 하래요. 그럼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빼고 15일 되겠죠? 협의를 상대방이 20일 만에 협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15일 이내에 허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15일이라는 것도 뭐 괄호 있는 건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협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15일 숫자는 눈으로 확인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할 수 있고, 무슨 이제 공사다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뭐 무슨 재료 이번에도 무슨 뭐가 건축자재인가 떨어져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뭐 다쳤나 사망했나 정확히 뒤는 안 봤는데, 그런 위해 방지 조치 같은 것들, 그런 조건을 할 수 있겠죠. 환경 오염 방지 조치. 그리고 산비탈을 깎아내게 되면, 토석 채취하게 되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조경 같은 거 해야 될 조건, 이런 거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대표는 기반시설 생각하시면 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돈 맡기라고 하죠. 돈. 다음 페이지. 이행보증금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그때 146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네모 바로 위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조건을 붙일 때, 허가할 때. 근데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제 사업시행자 지정해서 이미 공부 좀 실컷 했습니다. 외과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에 얼마 이내에서 예치하게 한다?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보증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이행에서 20 체크하면 안 잊어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거 지문에 가끔 나오니까 줄 안 넣어도 되겠어요.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그냥 알 겁니다. 현금 예치하는데 보증서, 이거 법이 정하고 있는 보증서 제출에도 이행보증금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증서가 그런 데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 나온다면. 다음에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 목차만 체크하시고,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른 어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원상회복 조치, 원상회복 명령 할 수 있죠? 그거 안 들어보면 어떻게 봐요? 행정대집행. 이번에 무슨 경상도 의성에서 쓰레기가 뭐 17만 톤이요? 그걸 이제 원래 허가받은 게 뭐 2천 몇백 톤이래요. 그러니까 한 80배 정도를 더 많이 막 갖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알고 보니까 과정을 알았더니 중간에도 이렇게 이거 더 많이 원래 2,000톤 받았다고 할게 허가를. 근데 이 사람이 막 10,000톤씩 막 거기다 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관청에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 대집행을 하려고 했대요. 전에도. 근데 얘네들이 또 써먹는 게 우리가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지 행정 대집행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할 거다. 해가지고 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막 했대요, 또 이제. 그럼 법원에서도 또 가처분 같은 것들 약간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막 못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 하겠다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래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행정대집행 이제 또 다시 하기로 의성군에서 하니까 얘네들이 또 신청하는 거예요. 행정대 전기만 들어오면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
원래 2,000톤 허가 받고 17만 톤을 그거 짜놨는데 걔네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 법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제 너무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해도 좋다. 이제 어쨌든 별스럽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행보증,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 이런 말 나면 그냥 맞다고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의제사항 5번 볼게요. 의제사항.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할 때 특별시장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협의, 해제 신고, 심사 등에 관해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무엇인가를 협의를 했어요. 협의하면 그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 허가 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5번. 여러분들이 이 말만 읽으면 어려우니까 5번처럼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농지 전용 허가권자와 뭘 해요?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여기는 특별시장 군수가. 그럼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협의를 했을 때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요. 다음 페이지 양보하라 2번. 그러면 그 농지 전용 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할 때 농지 전용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겠죠? 뭐 또 당연하죠. 읽으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의와 관련된 사항들은 나오는 빈도수가 꽤 높은 편이에요. 어디 나올지 몰라요. 도시개발법 나올 수 있고 정비법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농지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건축법 나올 수 있어요. 다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제 무엇이 의제되는가 하는 것까지 공부하려면 여기 너무 많잖아요. 지금 19호까지 있는데. 그죠? 많죠? 뭐 정비법 같은 데 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안 보고 건축법에서는 이제 몇 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관련서 제출까지 받고요. 154페이지 맨 밑에 준공검사 있는데 준공검사 대상이 무엇인가 155페이지 메뉴에서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했다. 공작물을 설치했다. 토석, 토지 형질 변경을 했다. 토석 채취를 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뭐 50톤 이하일 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100톤일 때는 허가받겠죠. 도시적에서. 근데 100톤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얘가 150톤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준공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지. 건축물 건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준공검사를 안 받는 거 있어요. 물건 쌓기.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마쳤다는 말이거든요. 준자가 마쳤다는 말이에요. 마칠 준자인데, 이제 공사를 마쳤을 때, 원래 허가받은 것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심사하는 게 준공검사이기 때문에, 토지 분할이나 물건 쌓기는 공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준공검사 없습니다. 토지 분할은 그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그죠? 뭐가 없어요? 토지 분할, 물건 쌓기. 이거는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한 번만 두어 번 정도만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고. 자, 8번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어요. 누가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한을 하려면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물론 국장은 이제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이 사람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몇 년이요? 3년. 네,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거쳐도 돼요. 그리고 이제 2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연장할 수 있어요? 괄호를 친 것은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고 연장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연장해서 총 5년까지 할 수 있고 2가지는 3년밖에 못해요. 수목이라든가 녹지적이라든가 계획관리적입니다. 이건 기억을 못해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까지 뭐 내기도 하고 낼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못 해줘요. 이런 곳에서 수목이라든가 추수류, 우량농지, 우수수면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부하고 싶죠? 이거 나는 우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말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 이걸 합시다. 우수수 굉장히 부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량농지, 조수류, 수목 같은 것들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생육하고 있거나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3년간 개발의 허가를 금지할 수 있어요. 대신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 거쳐서. 그리고 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안할 때는 이 심의도 거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의견도 드려야 돼요. 관계시장군수 의견 드려야 된다. 의견 듣는 것은 그냥 관계 의견 듣는다 이렇게만 아시라고 있고 그건 어디나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재 같은 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도 역시 3년간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 의견 듣고 뭐 해야 돼요? 도시계획에 심의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무엇인가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 나오면 그냥 맞닥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이거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안 하니까 귀가 얘를. 본래 연장도 하나의 제한을 연장하는 것,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연장할 때도 이거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거 할 때 했으면 이것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자 연장할 때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 안 거치는 거.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농림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몇만? 3만. 주거지역은요? 1만. 이렇게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받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대요. 근데 3만 허가했다가 천재 농림이니까 3만 했다가 주거로 바뀌면 그 사람이 너무나 큰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를 3년 동안 금지를 했다가 이거 완성되면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허가를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2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는 몇 년 만인가? 여기는 3년. 여기는 3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2년 연장할 수 있어.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구역으로 수립된 지역도 3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 조금 이따 보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도 3년 제한할 수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유형이 최근에는 좀 안 뜸했는데 나올 때가 좀 되긴 됐습니다. 3년짜리, 5년짜리 찾는 거라든가 이제 절차 물어보는 거, 심의 관련된 거 물어보거나 이거 의견 듣는다 이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3년간 금지를 했습니다.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3년 이내로 하는 거니까 했어요. 근데 이 문화재가 남양주시에 있는 3층 석탑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경주에 있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옮겨온 거래요. 그래서 3년이 안 됐는데 이걸 경주로 옮겨갔어요. 석탑을.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3년간 계속 허가를 금지해야 돼요? 중간에 허가를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 기간이 도과하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근데 그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를 꼭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예를 들어줬으니까 기억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제한 사유가 중간 없어졌어요. 그럼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 해제하면 고시해야 하네요. 해야 되죠? 고시는. 그리고 이거 제한할 때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제할 때도 고시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 청취는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다 할 말인데 그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다. 개발행 허가할 때 주민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또 한 마리 개가 있었죠? 개발및 또 관리구역이에요. 주민의견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행 허가 제한이고요. 교재 한번 볼게요.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로 인기가 없고 교재가 인기가 많으니까 교재를 한번 더 보죠. 자, 155페이지.
개발허가 제한. 자,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그랬어요. 중앙 하면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국장이겠죠? 줄 안 가도 되겠죠? 아는 건 줄 긋지 마세요. 대답 딱 나는 것. 아직도 정리, 이 말이 있었나? 이런 사람들은 줄 긋고. 지방도시견에 심의를 거쳐 하는 말이 있어요. 155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심의를 거쳐 몇 년? 3년이네. 3년이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번부터 5번까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를 거쳐 밑에 두 줄 내려가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말 있죠? 한 차례만 몇 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내에서. 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기간. 쭉 안 거도 뒤에 무슨 말 붙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그 지역을 보겠습니다. 1번. 녹지나 계획관리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소술과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몇 년만 제한할 수 있어요? 최장 3년. 연장 안 돼요.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몇 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우수수 문화재는 3년입니다.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문장을 완성은 시킬 필요 없어요. 자,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몇 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그런데 심의 없이 2년 연장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몇 년? 3년 더하기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제 조금 이따 개발밀도 관리구역, 다음 시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공부할 거예요. 그 중에 어디가 3년 더하기 2년 제한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도 여기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 살짝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외우겠습니다. 개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지구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3년 더하기 2년 개발을 금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년까지? 5년까지. 왜?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니까 지구도 좀 쉬라고. 그래서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몇 년이에요? 5년 지구 쉬라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는 것은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부담, 그리고 3. 도시군 계획. 그래서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 쉬어라. 몇 년? 총 5년. 3년 더하기 2년. 자, 양과로 2번 심의를 통해서 제한하라고 했죠. 연장은 심의 없다고 했고 그 심의하기 전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심의예요. 심의 전에 관계 누구누구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다. 관계 의견 듣는다. 그럼 맞아요 그냥. 그 블랭크 안에 뭐가 있는가 보지 마세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관계 의견 듣는다. 맞다 이렇게 하세요. 관계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됩니다. 고시는 됐고. 양과로 4번 개발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제한지역 등을 고시를 했습니다.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기간 이런 거 다 고시하겠죠? 그 제한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 고시를 하는데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개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한 경우에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해야 한다. 아까 무슨 사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데 그건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은 아니니까 무시하겠습니다. 개발행위 157페이지에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까지 보고 10분씩 했습니다. 원상회복명령 목차 한번 보시고요. 행정대집행 목차 한번 보시고 어디 나와도 그냥 맞다. 그런데 이게 약간 뭐 편제가 좀 법조문 순서로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질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본래 허가해줘야 안 해줘요? 건축행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해줘요? 인심 좋은 남양주 시장님입니다. 안 해줘요.
도시공개시설 부지는 앞으로 공원이나 도로가 건설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연립대 건축 허가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다만 2년 지날 때까지 안 했을 때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2년이 지났는데도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수립 안 했을 때 그 뒤는 무시하고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가공재개라는 간단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거나 재축, 개축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재축, 개축은 내가 당연히 보호해야 될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 다만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없던 걸 내가 순수하게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3개월 전까지 시장 특별시장 군수가 원상회복 명령해요. 그럼 내가 철거해야 돼 이제 그것은. 그게 원상회복 명령입니다. 얼마 전까지 하라고 했어요? 3개월 전까지. 이 3개월은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 좀 중요한 숫자가 있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얘가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수립한다. 지금 힌트 줬잖아요. 3개월. 아니 얘가 별로 안 중요한데 다른 게 관계되는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3개월하고 2년하고 어떻게 관계돼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돼요. 3개월 이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예외를 공부하셨나? 예외는 2년이라는 게 있는데 꼭 기억하지 마. 지금 어려우니까 3개월. 그럼 이제 행정대집행 이건 목차만 보시면 돼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지문에 2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뭐 중요도는 좀 떨어졌는데요. 어려운 거 아닌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그 개발행위가요. 어디다 개발행위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학교 같은 공공시설이라고 쳐요. 자, 학교였어요. 공공시설. 국립학교라고 쳐요. 국립학교. 공공시설을 거치했습니다. 그럼 이거 개발행위 한 사람이 이걸 가지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귀속이 돼야 돼요. 그죠? 이걸 관리할 관리청이 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공시설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을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이 돼요. 무상으로. 이걸 근데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을 행정청이 설치한 경우가 있고 행정 그렇게 할게요. 두 번에 행정청이 아닌 경우, 비청,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했던, 행정청이 아니던 이 공공시설은 당연히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돼요.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보세요. 여기 학교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조그만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를 만드니까 얘가 폐교가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용도가 폐지될 수 있죠. 그러면 행정청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행정청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관리청이 무상 귀속되고 대신에 이것은 얘한테 무상으로 귀속돼요. 없어진 거. 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만들었어요. 어차피 얘는 관리청이 무상 귀속돼요. 대신에 얘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만들었는데 10억이 들었어요. 이게 15억이에요. 그럼 이거를 행정청이 무상 귀속시키더라도 그럼 뭐 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근데 민간이 10억 들여서 학교를 만들었더니 15억짜리 얘한테 준대요. 뭐 공짜로 귀속시킨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것도 얼마 범위 내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맞겠죠? 이럴 때 이제 듣고 자꾸 몇 번 더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얘가 답으로 나왔어요.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얘는. 이거 너무 통이 작았나? 이거 더까 100억인데 이게 1000억이에요. 500억이에요. 500억. 근데 100억 들었더니 500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100억을 공사대금을 직접 줄 수도 있고 계약에 따라서. 계약으로 100억 줄게 100억짜리 만들어 할 수 있고 아니면 요거 이제 이게 500억인데 시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게 하나 그냥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래. 무상 귀속이 아니고 이제 이런 표현 같은 거 뭐 어렵지 않죠.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 맨 밑에요. 메가로 1번 행정청인 경우입니다. 행정청인 경우. 그러니까 맨 밑에서 2번째 절. 행정청인 경우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 그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청의 무상 귀속. 종래 공공시설은요.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귀속. 그냥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된다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관리청의 무상 귀속.
근데 이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세 번째 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즉 행정층이 아닌 자 말하는 거죠. 행정층이 아닌 허가를 받아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행정청은 지금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행정청은